(58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합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올 한 해를 규정짓는 사자성어로 전국의 대학교들이 도행역시를 뽑았다고 합니다.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2013년 한 해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았다는 지적일 것입니다. 도행 역시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귀담아 들으셨으면 합니다. 어제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초유의 공권력 투입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 내내 보여주었던 불통 정치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어제 사건은 순정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식 찍어내기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찍어내지 못했고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도 철도 민영화를 추진 않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더 이상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진실이라면 대화로 충분히 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경찰 병력 5천여 명을 투입한 강경 진압으로 사회적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제의 경찰 투입은 청와대가 승인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이니까 아무도 대통령의 말씀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 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철도와 의료의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새누리당 정권에서 호시탐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철도와 의료, 가스 등은 국가의 기간 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도 직결된 분야입니다. 민간 기업처럼 영리만을 기준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철도와 의료의 공공성은 어떤 정부도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공공사업과 민간의 수익사업은 분명히 구분돼야 합니다. 헌법조문에 명시하고 있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의 몫입니다. 민주당은 의료와 철도 등에 대한 공공성을 포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둡니다. 지금 안으로는 민생 문제가, 밖으로는 평화와 안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분열을 치유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서 국론과 국력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라도 불통의 탈을 벗고 소통으로 문제를 푸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변신을 촉구합니다. 오늘 민주당과 각계 연석회의가 준비한 특검 법안을 야권이 공동으로 발의합니다. 한시도 더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의 일체를 특검에 맡기고 국회는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살리기에 매진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또 촉구합니다. 오늘부터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개입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께 공표된 여야 지도부의 합의 사항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 될 것이고 국회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새누리당의 국정원 개혁 의지, 전국 정상화 의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 소위가 세부 사업별 삭감 심사를 마치고 어제부터 본격적인 증액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이를 민생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로당 난방비 예산도 포함되지 않은 예산안을 국회에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효도 예산만큼은 있어야 한다고 민주당이 설득한 끝에 경로당 난방비 예산 6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사병들의 급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 110억 원도 민주당의 주정으로 확보했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민생 포기 예산, 공약 포기 예산, 지방 포기 예산, 재정 파탄 예산안을 민생 살리기 예산, 공약 살리기 예산, 지방 살리기 예산, 재정 파탄 방지 예산으로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새마을 예산을 비롯한 4대강 후속 예산, 국가보훈처와 군 사이버사령부 예산 등 감액 심사가 보류된 사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그 실효성을 따져서 단 한 푼이라도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재벌 감세를 철회해서 마련되는 재정으로 소득 하위 70%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씩을 지급하게 하고 0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보육, 초, 중학교의 무상급식 등 민생복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초유의 공권력 투입은 전국몰이 공안 탄압에 이은 노동 탄압의 신호탄이다. 정권의 독점과 불통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철도 노조의 요구도 야당과 국민의 요구도 명확합니다.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라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이고 대화로 풀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조의 대화 요구도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야당의 중재안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철도 파업 지도부 검거를 이유로 민주노총까지 유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언론사 현관을 부수고 언론사 건물을 언론사 현관을 부수고 언론사 건물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은 무도함의 극치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염치 없는 극한의 무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정보화 시대에 원시적 물리력을 동원하는 시대 역행적 행태입니다. 교수 신문에서 지적한 도행 역시의 표본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뜻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보여준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철도 민영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포석이자 정권의 노동 탄압과 독선과 불통 강화의 신호탄은 아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켜 노동 탄압과 독선과 불통의 빌미로 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민주노총에 대한 강제 진입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긁어부스럼 만들기였고 명백한 평지 풍파이며
도행 역시입니다. 설령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반대해온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마저 가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안전행정위의 소집에 새누리당이 즉각 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철도 파업도 사태 악화도 모두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초래한 사태입니다. 이제 국회가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불편 해소와 사태 해결을 위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오늘 민주당과 야당은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서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합니다.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통령이 불법과 부정선거의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모든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민이 원하는 특검에 맡기고 여야 정치권은 민생과 미래 문제에 전념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주장인 것입니다. 더 이상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미래로 전진하기 위한 또 다른 한 축의 수레바퀴인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의 국정원 개혁 연내 입법 처리안에 대한 합의가 오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꽉 막힌 전국의 물꼬를 열었던 여야 대표 간의 합의인 사자 합의문의 원칙과 정신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자 합의의 이행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입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국정원 개혁특위가 파국의 방아쇠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하고 확인합니다.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책임 있는 자세 또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서 오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예, 이어서 신경민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불편했습니다. 군 수사는 네티즌 수사대에 반도 못 따라가는 거짓말 주성이로 판명이 됐습니다. 조호영 청와대 행정관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지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자기 검열을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안녕들 벽보를 막기 위해서 전국에 학업 전념 지시 내려보냈습니다. 불편의 정점은 일요일 내내 광화문에서 떨어졌습니다. 경찰의 뻘짓 체포쇼가 광화문에서 전쟁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의미가 몇 가지 숨어 있습니다. 먼저 경찰이 지닌 법적 근거는 석 달짜리 체포영장과 용산 참사보다 더 큰 대형 사고의 소지를 나는 무리수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체포영장만 가지면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전부 아무데나 막아놓고 불쑥 들어가서 때려부시고 아무나 잡아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경찰은 시키는 대로 로봇 경정처럼 움직였습니다. 경찰력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국지적 위수령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국정원 검찰과 함께 경찰이 공안 통치에 축인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청 차장이란 사람은 셀프 결정이라고 강변하면서 경찰은 누구 지시로 이런 일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말을 해서 항상 들어왔던 셀프론이 또 나왔습니다. 2009년 초 용산 참사에 이어서 2012년 말 김용판의 수사 조작 발표까지 경찰은 2013년 말 체포 쇼를 벌여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구제불능의 불통, 법통 조직임을 잘 보여줬습니다. 셀프를 주장하려면 해당 장관과 청장들은 진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윗선의 지시였다면 그 최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태에서 또 몇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민노총 설립 이후 18년 만에 첫 강제 수사라는 사실, 전교조와 전공로에 의해서 민노총을 비롯한 전 노조를 적대시한다는 점, 언론사에게 통보도 안 한 점, 젊은 경찰 5,000명이 동원돼서 그들이 묻고 있는 안녕과 자존심이 구겨진 점 등이 지나치기 힘든 진실입니다.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2013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려면 생각의 틀을 바꾸고 거짓의 쇼를 멈춰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이 지금 모든 결정권과 최종 권한은 청와대에 있습니다. 특위와 특검에서 고냐, 수도비냐 아니면 유턴이냐 밝혀야 합니다. 철도와 의료의 민영화와 노사 관계를 놓고 협의와 합의를 우선해야 합니다. 독선과 독주 일변도 정권의 미래는 뻔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설국 열차를 찍을 생각이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조경태 최고위원 발언을 읽겠습니다. 예,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국민들께 따뜻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월 19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부 서기국 명의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대남 보복 행동을 나서겠다, 예고 없이 남을 타격하겠다 하는 그런 전화 통지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도발한다면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답신을 했습니다. 장선택 숙청 이후 북한 체제의 불안 정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긴장은 국민들께 불안함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상호 자제하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결소위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평생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새만금 사업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2일 새만금 개발청을 신청하면서 새만금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의지는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새만금을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개발청 설치, 조선문가 인하 등 3대 현안을 제시하고 핵심 기반 시설을 2017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방조제 완공으로 2010년도에 방조제가 완공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산의 집중 투입이 필요한 시점으로 2013년부터 매년 20-30% 정액하던 예산을 내년엔 2% 증가하는 수준으로 머문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새만금 개발청을 만들기는 하였지만 예산은 인건비 등 운영비가 대부분이고 사업비는 13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13억으로 22조 원의 규모의 새만금 사업을 총괄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해당 상임위를 거치면서 121억 원의 정액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결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관련 예산을 다시 검토하고 새만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지키지 못한 새만금 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전북도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겠습니다. 야당 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박근혜 정권은 완벽한 유신 정권의 아바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9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가 공정성 및 객관성 위반했다며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것은 손석희 앵커가 아니라 방통임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며 언론 통제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어제 18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까지 8,565명 직위 해제, 190명 이상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가장 강경한 압박 수단을 동하는 것도 모자라 공권력까지 투입한 것입니다. 공권력에 의해 유리문이 박살나는 장면을 보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제 박살났다는 생각이 저만의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면 민영화 금지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의지와 신뢰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민과 약속된 경제민주화, 복지사회 구현은 온데간데 없고 민주주의 후퇴, 언론 탄압, 유신정치 부활로 순리를 거슬러 행동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입니다. 야당의 제명 운운, 손석희 앵커 중징계, 안녕들 하십니까? 대적 통제 공문 발송 등은 비판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오만, 불통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은 소통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폭력적 방법을 통하여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치유 통첩과도 같습니다. 유신이 부활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현 정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불통과 오만 독선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통합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원식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불통도 이런 불통이 다 있습니까? 어제 광화문은 작은 계엄령이었습니다. 추억은 힘이 세다고 하지만 권력은 움켜쥐고 그 아픈 역사를 다시 반복하리라고 우리 국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프랑스 자본에게 박수 받으면서 한국 국민은 물대포로 쓰러뜨리려는 짓을 2013년 대명천지에 또 할 것이라고 아무 국민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기어이 독재 권력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호레일의 자회사 설립 이사회 의결 강행이 1997년 노동법 날치기에 버금가는 응답하라 1997이었다면 어제 민주노총 칭탄은 1979년 YH 사건의 재판인 점에서 응답하라 1979입니다. 이 정권은 경찰 무력을 앞세워 민주주의의 재갈을 물리고 죄 없는 국민을 잡아가두면 절대 권력의 영화를 다시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느라 진정 냉엄한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전신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로 1997년이 대한민국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의 원년이 됐지만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고 권력을 되찾아왔습니다. 1979년 YH 사건으로 여성 노동자들을 참혹하게 짓밟고 승리하는 듯 보였지만 이것이 부마항쟁의 기폭제가 되어 영원 불멸할 것 같은 절대 권력의 결정타를 매겼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앞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뒤돌아서서 민영화 막는 법안에 반대하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야당의 조언이나 국민의 문제 제기는 듣지 않겠다는 듯 철갑을 두르고 민영화 반대의 쓴소리라는 노조에게는 철퇴를 내리는 정부의 아나무인적 행태에 국민들이 분노할 따름입니다. 어제 그 일은 무엇입니까?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되었는데 피의자의 소재도 확인치 않고 체포영장만으로 가능치도 않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사무실을 부시고 수색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민중의 지팡이이고 불법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는 어제의 폭거를 국민들은 어찌 볼 것입니까? 명백한 불법임에도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강경 진압으로만 일관한 경찰청장과 관련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박혜자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경찰의 사상 초유의 민주노총 강제 진압으로 철도 민영화 반대에서 시작되었던 투쟁이 이제는 정권 퇴진의 총파업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공권력에 의지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기에 바쁜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사실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의 저항을 부추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은 권력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사과와 특검 거부, 셀프 대선 불복, 종북몰이, 공약 파기, 편중 인사, 민주 파괴로 국민 통합은 대통합은 고사하고 스스로 국민 대저항만을 부추기고 있는 자승자박 정권인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막는 것은 강물을 막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권이 지금과 같은 불통을 계속 고수하면서 독단의 길을 간다면 국민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화 변호인에서는 국가는 국민입니다 라는 명대사가 나옵니다. 국민과 다른 길을 걷는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개석해둬야 할 명제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원식 최고도 얘기했지만 YH 사건의 재판이었습니다. 경찰의 그 작전 지시와 또 치밀한 계획, 그러나 결국은 헛발질이었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년의 정치 결과물과 똑같습니다.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합정권이라고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통합과 소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제 경찰만의 행동이었을까요? 장관들의 행동이었을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18년 만에 민주노총을 기습 점거하는 이런 일 함부로 못한다고 봅니다. 노동계의 전면전을 각오했겠죠. 근데 이런 사태는 결국 박근혜 정권의 불행을 자초하고 결국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고 했죠. 무슨 불법 파업이죠? 그리스 노조가 자기 임금만 가지고 투쟁을 했습니까? 총파업은 당연히 정부의 연금 정책 가지고 싸우는 거고, 영국의 철도 노조 또 영국의 탄광 노조가 자기 임금만 가지고 싸웠습니까? 당연히 대처의 노동 정책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이 노조의 파업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안에서 만들어 놓은 이 법 가지고 불법 파업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은 불법으로 기습점거하고, 아까 원식 최고도 얘기했지만 무슨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습니까? 다 기각된 거 아니었습니까? 체포 영장만 가지고 신문사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는 이런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한 거는 전부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고 다 넘어갔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의 그 헌혜자 보적 까본 거 누가 까봤습니까? 누구 지시였습니까? 개인적 일탈이라고요? 국민들이 웃습니다. 군 사이버 수사대가 한 거 누가 한 겁니까? 개인적 일탈입니까? 자기들이 한 건 전부 다 개인적 일탈이고 남이 한 건 전부 다 불법이고 또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자작극, 이 정권은 완전히 자작극을 연출하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대선 불복 민주당에서 언제 얘기했습니까? 지난 1년간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도 대선 불복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새누리당과 청와대, 완전히 자작극 정권, 이제 그런 노름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초심은 통합 아니었습니까? 소통과 통합에 전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시 조금 지나서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위원회 위원들을 필두로 해서 국토위원회 위원들, 나중에는 결국 전 위원에게 원내 대표실에서 현장으로 모여줄 것을 탄원을 한 결과 40여 명의 우리 당 의원들이 현장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 30분경에 경향신문 정문에서 연좌농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경찰이 진입하는 것을 우리가 막았습니다. 우리 의원단이 막으면서 진입작전이 좀 차질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로 이 경찰이 진입을 계속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진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이 특위에서는 현장에서 1시 반에 경찰이 불법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구도로 기자회견하고 2시 반에 최고위원회에 들어와서 그 상황을 보고하고 그리고 전체 의원이 이 현장에 들어오도록 보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절차는 진행됐습니다. 근데 어제 65개 중대 5,500명을 투입했지만은 초기에 138명을 불법 연행해가고 노동자들 민주노총 조합원들입니다. 내려나가고 실제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사람들 8명은 한 명도 체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체포영장만으로는 그 현주 구조물에 이 시근장치를 강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 불법인데 어제 경찰은 불법을 유감 없이 저질렀습니다. 상황은 그랬고, 다행히 어제 상황 마지막에 우리 당 의원들과 그리고 이 정의당, 통진당 의원들 해서 한 40-50명이 집결해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상황이 그 내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상황은 평화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 우리 공공부문 민영화 지시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회의를 열어서 이 상황이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상황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는 의료부문 민영화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쩌면 철도 민영화 부분보다 더 심각한 국민적 타격을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철도노조 팀과 의료 민영화 부분 팀을 두 팀으로 나누는 이 두 팀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양축을 해서 민영화 저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철도 노조 파업의 민주노총의 구속 일정으로는 오늘 지역별로 서울, 부산, 대전, 전남, 전북, 광주, 전국에서 결의대회와 평화대회 행진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12월 2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또 전국은 다시 소란스러워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당이 지금 제의하고 있는 대학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빨리 여야 간에 대화로 상황을 풀 수 있도록 문제 이외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인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국토교통위원장입니다.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서 철도 파업에 대한 현안 질의를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하기로 여야 간사간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상임위가 열리면 일단 그동안 장관이 이 상임위 출석조차 거부하고 현안 보고조차 거부했던 것에 대한 국회 무시한 그런 언행에 대한 사과를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파업과 관련해서 이 철도 파업이 끝날 때까지 전체 회의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현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지금 구두로 계속 민영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지 않겠다라는 그것을 그대로 글자 한자 안 바꾸고 법률로 명문화한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철도 파업은 중단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철도 노조는 오늘 간사 협의에서 일단 단일안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내일 2시에 개최 예정인 전체 회의에서 국정개혁안을 의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이견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정신을 존중한다면은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TV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서 국민께 지난주 금요일하고 2시에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가 열려서 몇 가지 의결을 했습니다. 우선 소위를 배분해서 1소위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선거법과 관련된 1소위가 만들고 2소위는 교육자치와 광역선거구라는 선거구 조정을 2소위로 나누어서 1소위, 2소위 두 개가 의원들이 개최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원이 1소위였고 1소위 간사는 위원장은 제가 맡기로 했고요. 2소위는 김학용 새누리당 간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또 두 번째 결의한 것은 27일 날 지방자치와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고 1월 7일 날 교육자치와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러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을 드렸습니다. 공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소위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새누리당에 대한 의견, 당내 의견이 조율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 달에 당론이 결정됐고 입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협상을 잘해서 우리 당론이 결정된다면 입법하는 제시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6월